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신 보험 기사들,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죠? 오늘 그 핵심만 저희가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잠시 잊으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험 문턱은 낮아지고 관리는 스마트해진다. 딱 이거거든요. 아, 문턱은 낮아지고 관리는 스마트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 수령 방식 변화부터 보험사 자본 관리, 또 기술 도입까지 여러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히 기사에 가끔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좀 더 발음하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소식은 보험 설계사 수수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게 고객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말이죠. 보험사가 설계사 수수료를 100%다 돌려받는 거, 이거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수료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실 민원 발생 책임이 꼭 설계사한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도 수수료 전액을 다 가져가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취지죠. 그렇죠.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제동이 걸린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설계사에게 책임을 좀 떠넘기는 구조였는데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좀 더 신경 써야 할 거고요. 불합리한 관행이 좀 개선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자체도 실제 필요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그 사망보험금, 이거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화죠. 아, 네. 그거 중요하죠. 오는 10월부터인데요. 만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나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 55세부터요? 기존에는 65세였잖아요? 맞아요. 기준이 꽤 낮아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이 딱 끊기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소득 공백기요. 바로 그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소식 같은데요. 혹시 뭐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물론이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금리가 확정된 종신보험이어야 하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다 낸 경우 이런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9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고요. 90%까지요? 네. 다만 주의할 점이 초기에는 이게 좀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어서 보험사 지점에 직접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상담이 필수군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또 다른 예로 요즘 그 유병자 보험 있잖아요. 병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 이것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큰 변화 중 하나죠. 이른바 355 간편심사 이런 걸 통해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어요. 355요? 그게 뭐죠? 네, 그게 뭐냐면 최근 3개월 안에 의사 진단받은 적 있는지, 또 최근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안에 암 같은 중대 질병 이력이 있는지 딱 이 세 가지 정도만 보는 거예요. 아, 비교적 최근에 큰 병력만 확인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병이 있었어도 꽤 시간이 지났다면 가입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특정 질병 위험이 많이 낮아진다고 보거든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것도 혹시 뭐 주의할 점이나 숨겨진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은 정확히 알려야 하고요. 또 일반 보험보다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기간, 이걸 감액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길거나 아니면 보험료 자체가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액 기간이나 보험료는 잘 따져봐야겠네요. 네. 예를 들어 교보생명의 교보 간편 마이플랜 건강보험 같은 상품 보면 특약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는 해놨지만 단순히 가입이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 그리고 재정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맞춤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상품 변화와 함께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다고요. 재정 건전성 기준, 이게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금융당국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기본 자본,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튼튼하게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기본 자본이요? 예전에는 무슨 어려운 용어 쓰지 않았나요? 킥스, 뭐 이런 거. 아, 네. 맞아요. 킥스라고 불렀는데 그냥 새로운 보험사 재정 건전성 기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튼튼해야 나중에 혹시 큰 사고가 터져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보험사가 튼튼해지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늘리고 있나요?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방식은 좀 여러 가지인데요. 큰 회사들은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걸 발행해요. DB손해보험 같은 곳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돈을 좀 빌려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식이고요. 또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유상증자,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받는 거죠. 푸번현대생명이 그런 사례고요. 아하,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그렇죠. 근데 중소형사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M&A, 즉 회사끼리 합쳐지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은 보험사가 안정적이 되니 좋은 거지만 나중에는 혹시 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이런 자본 확충 비용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이 보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좀 보죠. 흥국화재에서 후측방 충돌 방지 장치 있잖아요. 옆이나 뒤에서 오는 차량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 이걸 달면 자동차 보험료를 8%나 깎아준다고 해요. 네, 8%면 꽤 크죠. 예전 티맵 점수 할인처럼 이제는 운전 습관뿐 아니라 자동차의 안전 기능 같은 데이터가 보험료를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데이터가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 도입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보험사의 위험 평가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A 생명 같은 경우는 서류 사진만 찍으면 인공지능 문서 인식 기술이 알아서 내용을 처리해주고요. 아, 그 어려운 용어 LLM 기반 AI OCR 대신에요? 네, 맞아요. 그냥 인공지능 문서 인식 기술이라고 하면 훨씬 쉽죠. 또 삼성화재는 의료심사에 AI를 도입해서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사부 이력 정도만 봤다면 이제는 뭐 운전 습관 데이터, 건강관리 앱 사용 기록까지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춰지는 거죠. 초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할까요? DB손해보험처럼 원격 화상통화로 상담부터 가입까지 되는 시스템도 나왔다고 하고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전문가랑 얼굴 보고 상담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해졌네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보험 상품의 문턱은 낮아지고 기술은 편의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들은 더 튼튼한 재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AI나 원격 시스템 같은 기술 도입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보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진 보장 외에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방법은 없을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